어, 방학 때보다는 좀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사들하고 이제 저랑 이정쌤하고 같이 이제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수업 시간 외에는요. 저희들이 뭐 수업 자체만 하는데도 왔다 갔다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이 계신 거고요. 저희 그 카톡으로도 아시죠? 아이디가 JS토익, 카톡 아이디가 JS토익 등록해서 친추하신 다음에 그 궁금한 사항은 카톡으로도 하실 수도 있고 카페 게시판이나 아니면 직접 구청에 가시면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문의하시면 여러 가지 혹시 조금 여러분들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미진한 사항 또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컨셉이 사실은 추석이에요. 알겠죠? 이 추석이 껴있다는 점이 고민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어, 시험이 9월 20일이죠. 상당히 빨라요. 9월 27일이 아니에요. 20일이죠.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예 19일 날 수업을 아예 종료를 다 해버릴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에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9월 20일 날 시험이 있다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10월 달 시험이 10월 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있어요? 10월이? 두 번 있어요. 10월 초에 또 시험이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라 말라. 제가 그 얘기까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전반인데 실전반의 개념 중에 시험이 한 번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9월 20일 시험과 10월 초까지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 연동해야 돼. 알겠죠? 두 번을 같이 보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알겠죠? 뭔가 한 번으로 끝내고 싶은 말음은 이해는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응시생 수가 가장 적은 달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8월 달보다는 분명히 응시생 수가 줄거든요. 응시생 수가 줄면은 아무래도 점수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평가 기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번에 시험 봤는데 나는 별로 실력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점수가 떨어질 때가 있어. 알겠죠? 공부도 했는데 점수가 그냥 떨어질 때가 있어. 알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떨어지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겠지만 그 다음으로 후순하는 어떤 기준 중에 하나가 이번 달에 응시생 수가 몇 명이냐. 알겠죠? 그게 또 중요한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응시생 수가 줄면은 우리가 흔히 통계상의 어떤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엎어진 T자 모양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우리가 신뢰도가 있다라는 어떤 시험의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응시생 수가 줄면은 이 그래프가 이동을 해버려요. 평균이 아주 떨어지거나 평균이 아주 높아져 버릴 수 있다고. 알겠죠? 이번에 응시생들이 토익을 아주 잘 준비를 했어. 그래서 평균 점수가 700점이 넘어버렸어. 알겠죠? 그러면 이 시험 자체에 어떤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일단은 이 그래프를 맞추기 위해서 웬만큼 잘 본 사람들은 또 점수를 올려주지만 웬만큼 또 개수가 실현이 안 된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뒤로 밀려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 정도 점수면 800점 후반이 나올 것 같은데 800대 초반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달이 9월 20일 시험과 10월 달 시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 9월, 10월에 시험 볼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하반기 취업과 또 뭐 피트 준비생들. 여기 혹시 치의학대학원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치의학대학원 준비하는 사람. 한 분 있어요? 그다음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 두 분 있고. 로스쿨 한 분? 그죠? 일단 고득점을 지향하는 분들이 같이 섞여 있고요. 알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900점이 넘어야 될 사람들 반드시 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그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나머지 분들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거꾸로 말하면. 알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가장 고득점군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시하면 못할 게 우리 고등학생 애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년도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지금 토익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알겠죠? 얘네들 외고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토익이 940점이래요. 알겠죠? 응? 평균적으로. 알겠죠? 왜? 아니, 생각해봐. 외고 애들은 사실 토익을 안 봐도 되는 애들이잖아. 그치? 근데 그런 애들이 토익 시험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안전장치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죠? 걔들은 사실상 토익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국제학부 생각하거나, 알겠죠? 뭐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그 생활기록부에 토익을 적을 수가 없어. 그럼 언제 써먹겠냐면 이게 면접할 때 토익하고 토플을 봤다라는 멘트를 하기 위해서. 알겠죠? 일단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안 되는 만큼 그만큼 얘네들은 지금 쉬어가는 코너란 말이야, 토익이. 알겠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상처받는 일이죠. 알겠죠? 누구한테는 쉬어가는 일인데 우리한테는 지금 절실한 일이거든. 그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저도 솔직히 말해서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느 달 한 달을 딱 노려서 공부하라는 얘기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일단 LC가 아주 강하거나 RC가 강하지 않다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추석 때도 사실은 그래서 수업을 할까도 고민도 해봤어요. 심지어는 진짜로.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 인터뷰를 좀 몇 번 해봤는데 일단 추석 때 나오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의를 해가지고 추석 때 다 같이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 추석 때 특강을 하거나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도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니즈에 대한 문제거든요. 알겠죠? 학생이 없으면 와서 수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그치? 학생이 있어야 수업을 하는 거거든. 그죠? 근데 이때 그러니까 26, 27, 28 이때 나오기는 무리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29, 30일 날 나오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이때도 없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저희도 약간은 이게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9일 날 보이시죠? 그죠? 토요일 날. 그지? 이 토요일 날 수업을 일단 땡겼습니다. 자, 20일 날 시험이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주 5일반 기준에서 19일 날 토요일 보이시죠? 그죠? 요때 수업을 한다는 거 꼭 미리 체크해 주시고요. 알겠죠? 요것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 난 토요일 날 와서 수업 듣기엔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9일 날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자, 21, 22, 23, 24, 25까지 알겠죠? 계속 수업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9월달 점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시켜드릴 거야. 알겠죠? 동시에 요때 수업은 당연히 9월달 시험이 일단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10월 초 시험을 미리 준비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일단 반응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요때 29, 30일 날도 수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개진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무료로 더 알겠죠? 개설을 해드릴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알겠죠? 그거는 모르지. 저도 지나가 봐야지 아는 거니까. 알겠지? 근데 왜 지금 미리 걱정을 하느냐면 보통은 시험 20일이 지나면 사실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알겠죠? 한번 시험이 꺾이면 사실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알겠죠?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강조는 해주긴 하지만 이게 학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걸 100% 강요를 할 수는 없거든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그 의지에 대한 확인은 20일 시험에 일단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수업 하나를 땡겨 볼게요. 19일 날 수업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토요일 날 수업이 있다는 점만 일단 다른 건 또 똑같죠. 오늘부터 화, 수, 목, 금 다음 주 월, 수, 목, 금 똑같죠? 근데 요때 19일 날 수업이 있다는 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업을 개설할지 말지는 즉 특강을 더 할지 말지는 조금 더 지나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수금 수업은 뭐 당연한 거고요. 여기 보시는 그대로 월수금 수업은 뭐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주말반도 뭐 됐고요. 자, 우리 급상승 토익이라고 하는 그 수업 이름은 사실 조금 알려져 있는 편이긴 해서 그냥 급상승만 쳐도 토익이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링크가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찾기 어렵지 않고요. 또 URL을 자체로 외운다 해도 그렇게 어려운 URL은 아니에요. JS 토익, 그죠? 우리 이정희 선생님 이름 생각하시면 돼요. JS 정식 토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대로 URL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 바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용량의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 또 하나가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큰 회사 네이버를 통해서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덜한데 그 전에 저희들이 사설 서버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좀 누출이 되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홈페이지를 없애고 아예 그냥 네이버 카페를 빌려서 그냥 홈페이지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게 반드시 본인 성함으로 본인 성함, 자신의 이름, 메시 타임, 우리 지금 11시 타임이니까 11시 실전반 이렇게 입력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좀 재미난 이름이나 아이디를 조금 지향합니다. 알겠죠?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자기 실명으로 좀 써주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나중에 적절한 응대나 혹은 질의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자, 가급적이면 그래서 스마트폰보다는 PC로도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으로 할 땐 누락도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스마트폰보다는 PC로 등업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 중에 하나가 일단 수업 시간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동영상으로 업로드가 돼요.
알겠죠? 심지어 특강 내용 또한 동영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대신 한 달 동안 유효하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가급적이면 누락되지 않게 다 체크해 주셔서 보시도록 하고요. 알겠죠? 자, 가급적이면 수업을 빠진 용도로 쓰지 않은 게 아니라 한 번 듣고 복습을 할 때 쓰지 않은 용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가끔씩 이 동영상으로 수업 내용을 올린다고 하니까 아예 내가 수업을 오늘 못 나오겠다 싶으면 아예 안 나올 생각을 하시더라고. 알겠죠? 그게 또 약간 부작용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죠? 자,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꼭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달부터는 약간의 시크릿 노트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동영상으로 업로드가 안 되는 내용, 혹은 동영상으로 제공이 될 수 없는 자료를 수업 시간에 가끔씩 주기도 해요. 알겠죠? 특히 우리 20일 전에 19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는 족보를 나눠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 자료는 실제로 현장에 나온 사람들만 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시험 전에 한번 쭉 읽고 가면은 어쨌든 간에 확률이 가장 높은 자료를 다시 한번 엄선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자 우리 오늘 9월 1일 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늘은 사실 LC 수업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바람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인사하고 우리 수업이 어떤 수업이다 얘기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인식시켜주고 알겠죠? 그런 반인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남자 둘이 수업을 해요. 제가 LC 또 RC 선생님 남자 둘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막 분위기가 밝고 막 가볍고 막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재미있는 수업 막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 그걸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좀 재밌게 이렇게 뭔가 밝게 뭐 으쌰으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여자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거랑 또 똑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버해가지고 그렇게 밝게 하면 밝은 게 아니라 미쳤다는 소리를 듣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시즌 때 산타 복장을 하고 들어와 봤거든. 한번 해봤어요. 저랑 정희쌤은 산타 복장 했더니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난 되게 좋아할 줄 알았거든.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 참, 옷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되지,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이거 굳이 막, 남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 따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때도 하게 됐는데, 자, 우리 반의 가장 큰 분위기에는 차이점이 뭐냐면, 조금은, 정도를 걷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토익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개념이 점수를 안 오르게 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즉, 지금 오늘 제가 LC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토익은 읽기가 먼저예요. 알겠죠? 이 점에 대한 어떤 포인트라고. 알겠죠? 오늘 제가 만약에 LC 수업하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도 듣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듣고 문제 풀고 그냥 정답 확인하고 틀린 거 그냥 있는 거 확인만 할 거야, 눈으로. 그치? 그럼 똑같은 수업이야. 어떤 수업이든 간에 그거는 다 하거든요. 알겠죠? 우리 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듣기가 아닌 읽기입니다. 알겠죠? 제가 LC 강사, 그리고 정희쌤이 RC 강사, 그걸 떠나서 정희쌤이든 저랑 똑같은 필라소피, 철학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영어 공부는 읽기로 시작해야 된다는 철학이에요. 알겠죠? 그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둘이 합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랑 정희쌤이 따로 수업을 원래 했었거든요. 따로 수업을 하다가 저희가 팀을 합쳐서 급상승 토익을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가 정희쌤의 철학하고 저랑 똑같은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점은 다 차이가 나죠. 정희쌤하고 저랑 스타일도 차이가 나고 솔직히 많이 싸워요. 많이 싸워요. 또 부딪힌 점도 있고. 그러니까 맨날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은 선생님 이게 낫지 않냐? 그럼 정선생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 둘이 맨날 싸워요. 둘이 얼굴 안 봐. 집에 가 저 사무실에 있으면 등 돌리고 있어. 별로 사이 안 좋아요. 맨날 싸워. 딱 하나가 똑같은 게 있다면 이거예요. 읽기. 알겠죠? 토익은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RC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원에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사실 이 점 때문에 제가 솔직히 LC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 나보고 여기서 LC 강의를 하래. 급상승 토익에서. 내가 그래서 싫다고 한 이유가 학생들이 RC 때문에 오지 LC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하기 싫다고 그랬어. 맨날 난 왜 내가 LC해? 내가 토익 강사 내가 무슨 LC 강사야? 그래서 나는 진짜 내가 안 하려고 그랬어. 왜? 아니 학생들이 수업 들으려고 올 때 RC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걸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 RC 수업을 들으려고 오시는 거야. LC가 아니라. 알겠죠? RC 수업을 들으러 오는데 LC는 그냥 부록으로 들으면 성적이 그냥 오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 수업의 가장 큰 포인트야. 알겠죠? 둘 다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야. RC만 열심히 하면 LC는 그냥 오르게 돼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대신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 피드백입니다. 알겠죠? LC 수업이든 RC 수업이든 반드시 질문하고 코멘터리를 남기셔야지 좀 더 효과가 높아요. 자, 이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LC 기출 문장이에요, 이게. 이게 LC 기출 문제예요. 알겠죠? 이번 달 8월 달에 시험 보신 분 계시죠? 그치? 이제 그 얘기는 이번 주에 해줄게. 알겠죠? 8월 30일에 시험 보신 분들 정답 혹시 다 매겨보셨어요? 안 매겨봤어? 내가 정답 다 매길 수 있게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 자, 그 전에 이게 LC 기출 문장인데 봐봐. This is monthly due to the popularity of our latest line of women's summer dresses. 문장 있죠? 여기 LC 문장이야. 단어 볼게요. This is monthly due to popularity our latest line of women's summer dresses. 단어 어때요? 어려워? 어렵지 않죠?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이걸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 밑줄 그어야 돼. 이렇게 밑줄 그어야 돼. 이것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동그라미 쳐야 돼 이제. 다음에 또 끊어줘야 돼 이렇게. 그지? 또 끊어줘야 돼 이렇게. 한번 또 끊어줘야 돼. 어디서 본 거 있어? 전치사 앞에서 끊어주는 건 또 알더라고. 또 끊어줘 이렇게. 또 한번 끊어줘 이렇게. 그지? 된 거야 해석? 안 되더라고. 또 해야 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서부터 해야 돼. 여자들의 여름 드레스의 latest line 최신 상품의 popularity 인구란 뜻도 있지만 인기란 말도 있으니까 인기 덕택이다. 뭐가? mostly 대부분은. 그죠? 된 거 같이 해서 망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망한 거라고. 알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토익이 아니야 이건. 알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토익을 읽는 걸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RC 기출 문제 볼게요. 이게 RC 기출 문제입니다. Part 6 문제. Part 6 문제 여기 있었어. Due to the blank popularity of the event, blah blah 해놓고 A 149번 문제였어요. 기출 문제. Part 6 A anticipating, B anticipation, C anticipate, D번 anticipate 대해서 답 몇 번이나 체크돼 있어. anticipated. 요거 이해는 하세요? 자, 그 전에. 자, 봐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게 분명히 LC 기출 문장이라고 했어. 그죠? 봐봐. This is mostly 뭐 있었어? Due to the popularity of 보이시죠? 그죠? 봐봐. Due to the blank popularity of 어때요? 똑같죠? 뭐만 차이가 있을 뿐이야. LC 문장에서 살만 덧붙인 게 무슨 문장이라고? RC 문장이요. 알겠죠? LC랑 RC랑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LC하고 RC가 근본이 같다는 거지. 알겠죠? LC에서 살을 덧붙인 게 RC야. 대신 RC에서 살 빼는 게 또 LC고. 근데 LC 문장만 분석하면 RC를 다 풀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밑거름만 갖춘다는 거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아까 그 문장을 봤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야. anticipating이 답이냐, anticipate가 답이냐는 것은 RC 문제를 공부해야지만 되는 거죠. 알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다는 얘기야. 골격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지? 자, 그래서 그 출발이 뭐냐면 RC 문장이 빨리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LC 문장부터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RC 문제 8세븐이야 이게. 알죠? 8세븐은 이 정도 기준이 나오잖아. 알잖아. 여기서 몇 문제 나와 보통. 지금 아티클인데 176분에서 189 문제. 176, 177, 178, 189, 180 몇 문제예요? 5문제짜리. 알겠죠? 이 5문제짜리야. 이 정도 길이야. 그렇지? 여러분들 어때? 이 정도 읽을 수 있어? 읽을 수는 있지. 1시간 동안은. 그치? 이걸 보통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이거 보통 5분에서 7분 안에 컷해야 되거든. 알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읽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읽는 방법을.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부터 배우는 줄 아세요? 문제부터 읽는 사람이 있어. 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부터 보면 된대. 그건 좋아. 문제부터 보는 건 좋아. 문제 봤어. 1번, 176번 읽었어. 읽어, 처음부터. September 1st. 쫙. 안 보여. 또 읽어. 계속 읽어. 여기까지 읽다가 지쳐, 이제. 어떡하지? 안 보이는데? 다시 처음부터 읽어. 여기 있었네? 그치? 한 문제 풀어. 116번. 그치? 177번. 두 번째 문제. 또 읽어. 처음부터. 알겠죠? 시간 안에 문제 못 풀어. 알겠죠? 아니, 문제부터 먼저 읽는다는 전략을 갖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푸는 건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치? 근데 그 얘기를 이제 RC 시간에 할 텐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바로 LC 문장을 안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LC는 무조건 듣는 거로만 생각하더라고. 알겠지? 듣는 건 좋아. 듣는 건 좋은데, 아니, 들었던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알겠죠? 그럼 뭐하러 들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들어야지. 알겠죠? 그냥 듣기만 하더라고. 그건 결국 시간 낭비인 거 아니야. 결국 듣기 문제도 다 못 맞추고 RC 문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놓고 실전반에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실전반에 왔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의 스탠바이 혹은 첫 스타트 라인이 언제다 뭐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달 혹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뭔가 끝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이거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아니, 여기 계신 분 중에 LC가 솔직히 손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이건 뭐 사실 이렇게 부끄럽거나 혹은 감출 필요가 없는 문제니까. LC를 지금 만점이라도 한 번이라도 만점 맞았을 분 손 들어봐. LC 만점 맞은 사람. 한 번이라도. 아무도 없어. LC 만점 맞은 사람 한 번도 없어. 지금 실전 반인다. 없구나. 450 이상 한 번이나 맞아본 사람 손 들어봐. LC를. 450 이상. 450 이상. LC. 한 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내려보세요. 많지는 않네, 그렇게. 그치? 지금 LC를 450 이상 맞아본 사람들과 LC를 400점 한 번도 못 맞은 사람이 같이 있다네요, 여기 지금. 그치? 그럼 스타트 라인이 다른 거거든요. 알겠죠? 그럼 똑같이 출발하기는 말도 안 돼. 알겠지? 일단 근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시키는 게 더 어렵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우리 조교가, 제가 사실,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9월 달부터는, 8월 달부터는 이제 국내에서 시험을 안 봐요. 제가 이번에도 일본 가서 시험을 보고 왔거든요. 9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11월까지는 계속해서 일본에서 시험을 보고 올 건데, 그 이유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토익 시험이 이제 바뀝니다. 토익 시험이 좀 바뀌어요. 빠르면 내년도부터 바뀔 거예요. 알겠죠?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서 시험을 보고 오는데, 이번에 보고 왔어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후쿠오카 가서 시험 보고 왔는데, 이번 9월달은 일본 도쿄에서 지금 보려고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조금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익하고 약간 달라. 근데 일단은 일본 토익 우리나라보다 약간 유행이 좀 빨라요. 알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일본에서 시험을 보고 오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번에 시험을 안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카톡방으로, 우리 조교가, 선생님, 시험 끝나고 나서 카톡으로, 14번에 할아버지가 나왔대. 못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왔대.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집에 와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지금 여기 8월 30일 날 시험 보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8월 30일 날 시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엊그저께, 일요일 날 시험 보신 분. 8월 30일 날 시험 본 사람. 많이는 없으시네. 그렇구나. 요거 나눠줄 거예요. 이번 주에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나눠줄 건데, 자, 음원까지도 드릴 거예요. 자, 나중에 피드백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기출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나눠드리긴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혹시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자, 일단 뭐 다른 문제도 생각해보면 얘기할 거리가 있지만, 우리 조교의 피드백에서 의거해서 14번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Number 15. Number 14. 자, 음질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고 답 한번 불러볼래요? 14번? 응? 한번 들어봐, 그냥. 14번이었어요. 8월 30일 날. Number 14. Why did you remove those brochures from the reception desk? A. Because they're out of date. B. In the hotel lobby. C. With a moving company. 몇 번이야? 몇 번이냐고. 몇 번 같아요? 몇 번 같아요? 바로 앞에 있었잖아, 지금. 파트 2 알잖아. 파트 2 질문 듣고 ABC 중 하나 고르면 되잖아. 다시, 아니, 이게 음질이 후져요? 아니야, 이 정도면 고수장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한번 더 들려줄까요? 한번 들어봐, 여러분들.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 정도에서 약간 소리가 좋을 뿐이야, 음질이. Number 14. 다시. Why did you remove those brochures from the reception desk? A. Because they're out of date. B. In the hotel lobby. C. With a moving company. 다시. 더 크게 들을게, 더 크게. 들어봐, 아주 그냥. 귀 멀게 한번 들어봐. Number 14. 들어봐, 다시. Why did you remove those brochures from the reception desk? A. Because they're out of date. B. In the hotel lobby. C. With a moving company. 몇 번 같아? 몇 번 같아? 몇 번 같아요? 아니,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거나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우리 기초반이 아니, 실전, 아무거나 써야 될 거 아니야. 아무거나 써보라고, 그냥. 몇 번 같아? C 같아요? 망했네. 이거 큰일 났네. 이게 그렇게 안 들리나? 음질이? 그냥 들으면 하던데. 뭐 아주 깨끗하지는 않지만,
이게 질문이 안 들렸나, 질문이? Number 14. 자, 진짜 마지막 한 번. 자, 질문. 14번. Why did you remove those brochures from the reception desk? 다 필요 없고, 맨 첫 단어 뭐야? 맨 첫 단어. What? 맨 첫 단어. Where? 맨 첫 단어. 어? 몇 번? 뭐 같아도? 뭐? 맨 첫 단어가? 괜찮아. Why? 그럼 몇 번 썼어? 그래서 몇 번 쓴 거 같아? 몇 번 같아? 만약 시험장이야, 몇 번 같아? Why did you remove those brochures from the reception desk? Number 14. Why did you remove those brochures from the reception desk? A. Because they're out of date. B. In the hotel lobby. C. With a moving company. 됐어요. 자, 봐봐. 잠깐만요. 그치? 소리가, 그래, 음질은 별로 안 좋아요. 맞아. 그런데, 자, 여기 14번, 요거였어요. 봐봐. 그치? 요거를, 제가 적은 건 아니고, 요게 이제 저희 원어민이 직접 받아쓰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받아쓰기를 한 거야, 원어민이. 지금 방금 들었던 문제를요. Why did you remove the 자, 자기가 읽어볼래요? 읽어봐. Why, 그 다음. Did, 그 다음. You, 그 다음 뭐야? 그치? 여기까지네요. 그치? 여기까지. 읽어봐. 여기까지. 이게 안 들린다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없지. 이 얘기부터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얘기가 결론이냐면 여러분들은 이번 달에 토익을 못 끝낼 거란 얘기야. 왜? 아니 Y도 못 듣는데. 알겠지? 내가 이 얘기부터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급관차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너무 쉬운 부분이고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사실상 뭐 하루 이틀 만에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알겠죠? 아니 그렇잖아. 아니 여러분이 지금 미국 갔어. 가자마자 한 1시간만 지나면 영어가 다 들려? 안 들리잖아. 그치? 그게 말이 안 돼. 그거랑 똑같은 건데. 알겠죠?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들 미국 갔어. 책을 읽고 싶어. 영어로 된 책을. 다 읽을 수 있어? 해리포터 영어로 읽을 수 있어? 반지의 제왕 영어로 다 읽을 수 있어? 한 달만 지나면? 아니잖아. 그치? 근데 토익은 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나오는 범위가 조금 한정돼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듣기는 어차피 나오는 게 한정돼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안 들리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잖아. 아니 어차피 여러분 다 알잖아. 사람 물을 때는 뭘 쓴다? who 쓴다. 시간 물을 때는 뭘 쓴다? when을 쓴다. 장소를 물을 때는 뭘 쓴다? where를 쓴다. you를 물을 때는 why를 쓴다. 어떻게는 how를 쓴다. 알잖아. 그치? 그냥 안 들릴 뿐이잖아. 그치? 또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여기서 내가. 안 들리는 사람들한테.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안 하겠다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안 하겠다는 뿐이야.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시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 알겠죠? 그게 첫 출발이라고. 근데 그걸 인식하려면 뭐밖에 없다고? 듣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된다고. 읽어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를 자꾸 좁혀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제한된 양을 많이 복습하는 게 포인트라고. 자꾸 새로운 양을 넓히는 게 아니라. 알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포인트야. 아니 내가 이 음원을 주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음원을 가지고 연습을 해도 시험장에서 다 듣긴 힘들 거예요. 분명히. 알겠죠? 연습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봐봐. 보면서 얘기할까요? 이게 무겁게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응? Number 14. 지금 이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 자신감을 처음부터 상실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웃자고 한 얘기가 지금 너무 심각해지는데. Why did you remove those? Why did you remove? 그죠? Why did you remove? Why did you remove? Why did you remove? Why did you remove? 이게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여러분들 뭐뭐 하는 게 어때라고 할 때 뭘 써요? Why did you가 아니라 Why don't you? 그죠? Why remove? Why remove? remove 하는 게 어때? 하고 why remove 하면 뭐야? Why did you remove니까 왜 옮겼냐고. 그죠? remove는 옮기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치웠다는 뜻이죠. Those brochures from the reception desk. 그쵸? 리셉션 데스크에서 브로셔를 좀 치운, 너 왜 치웠니? 했더니 A번에 A. Because they're out of date. because they are out of date. 다시 out of date. out of date. out of date. 그치? 이게 더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고친 거다? 내가 이거 원고를 감수하면서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안 준 줄 아세요? 지금 제가 원고 감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원어민이 쓴 건데 원어민이 맨 처음에 어떻게 적은 줄 아세요, 이거? 이거를 of를 to로 적었어. 얘가. 원어민이 이걸 out to date라고 적었어. 알겠죠? 또라이 새끼. 원어민이 이걸 out to date라고 적었어. 왠지 아세요? 잘 들어봐. A. 봐봐. Because they're out of date. 어떻게 들려? out to date. that's out to date. 라고, 그치? 들리거든. 그치?
그지? 이게 바로 봐봐. 원어민도 그렇게 들어. 원어민도 아웃투데이트라고 들어. 알겠죠? 또라이 새끼지. 원어민인데. 아니, 아웃투데이트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 무슨 표현이 있어? 우리 최신식 무슨 표현이 있어? 업투데이트. 있지? 업투데이트가 있지? 업투데이트. 반대말은 뭐야? 아웃투데이트가 뭐야? 아웃 오브 데이트지. 알겠죠? 아웃투데이트라고 들려도 아웃 오브라고 써야 되거든. 왠지 알아? 이미 정해진 표현이잖아. 그치? 아웃투데이트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 내가 어제. 전화해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 어? 아, 나는 용서 안 해. 나는 원어민이 실수하는 건 용서 안 해. 한국 사람이 실수하는 거 아니 원어민이 아웃투데이트라고 적는 거 듣는 건 이건 이상한 거야. 알겠죠? 그 새끼는 아마 우리 원어민이 아닐 거야. 충남 사람일 거야. 어? 아니 아웃투데이라는 거 있어. 아웃투데이라고 들렸던 것 뿐이지 그냥.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 어? A. Because they're out of date. 알겠죠? 아웃 오브를 여름을 하니까 어떻게 읽었던 것 뿐이야? 아웃 오브가 아니라 어떻게 읽었어? 아웃 오브. that's out of. 여름이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알겠죠? 어렵지. 어렵죠? 한 달 안에 못 끝내. 이렇게 연습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미안한 얘기인데 한 달 안에 못 끝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걸 어떻게 들어?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영국 발음만 안 들린다고 얘기하더라고. 알겠죠? 영국 발음만 안 들리는 게 아니야. 그냥 영어를 안 듣는 거야. 알겠죠? 이게 영국 발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B. In the hotel lobby. 그 다음 C C. With a moving company. 였어요. 그쵸? 그래요. 뭐 이건 아무튼 수업 시간에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번에 나왔어요. 음원이. 그치?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일단은 LC든 RC든 기본적인 출발은 읽기예요. 그러니까 RC가 아니고 LC도 아니야. 그냥 읽기야. 알겠죠? 그냥 토익은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읽는 게 좋은 읽기냐? 알겠죠?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거냐?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지 시험 범위를 좁히면서 읽을 수 있느냐? 알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를 좀 한정을 시켜놓고 그것만 읽고 그것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발음도 마찬가지고 발음도 다 들을 수는 없잖아. 그치? 아니 그럴 것 같으면 CNN을 듣지 뭐하러 토익을 들어? 이것저것 발음을 다 들으래. 그치? 그러면 CNN 뉴스 틀어놓고 그거 가지고 영국 발음, 호주 발음 그거 얘기하지. 그치? 그게 더 안정적인데. CNN 뉴스를 들을 수 있으면 토익 다 들리는데. 아니면 에미넴을 듣든가. 에미넴 랩을 다 들을 수 있으면 토익 다 들려. 안 들릴 수가 없어. 알겠죠? 그것도 방법이야. 알겠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건 아니거든. 알겠죠? 자, 다시 이것만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달 교재 내에 LC 문장을 반드시 읽어서 모르는 표현이 없게끔 만드는 게 첫 출발입니다. 알겠죠? 즉, 내가 이 문제에 있는 모든 문장을 들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스텝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스크립트를 딱 폈을 때 RC가 아니라 LC만이에요. 스크립트를 딱 펼쳐서 읽었을 때 모르는 문장이 없게끔 만들자. 알겠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그러면 일단 점수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야.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야. 여기서. 알겠죠? 중요한 화두는 떨어지지 않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점수를 더 올려야 되겠죠? 점수를 올리려면 이제 들어야지. 알겠죠? 그 피드백은 이제 좀 이따 얘기를, 이제 혹은 내일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 현재 900점대 진입이 일단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800점대로 진입하는 게 요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0이나 700점대에 해당하는 학생들 기본적으로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자, LC 점수를 확보하는 게 포인트를 두시고요. 자, 3주 안에 LC를 450점대까지 끌어올리자는 게 포인트를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대부분의 고득점자들의 점수가 LC에서 보통 450점 이상은 하거든요. 알겠죠? LC가. 알겠죠? 당연한 거지만. 그지? 그러니까 LC 450이 돼야지 RC가 400점 정도 돼도 몇 점이 나오는 거야? 850 정도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죠? 이 정도 되면 아주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자, 일부 학원이나 교재 판매처에서 파트 5, 6만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고 그런 학습법이 많은데 이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교재를 팔아먹기 좋기 때문이죠. LC는 해설서를 안 사요, 사람들이. 그쵸? 여러분이 LC 문제집이 나오잖아. 그치? 해설서를 안 산다? 알겠죠? 근데 RC는 5, 6는 문제집만 나오면 문제집만 사진 않아요. 대부분 뭘 사게 돼 있어? 해설서를 사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상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 우리 책에서 해당하는 분량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자, 어떤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하다고 관점을 잡고요. 자, 일단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날짜별로 일단 하루 분량을 정해놨어요. 문제를 적게 일단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매일매일만 본다면. 왜? LC 하루에 3문제 풀고요. 파트 1 3문제 풀고요. 파트 10문제 풀고요. 파트 3, 4 9문제씩 풀어요. 알겠죠? 적을 수 있지. 알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거를 다 외우셔야 돼. 하루에. 알겠죠? 매일매일. 알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출제율이 높은 문제,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패턴을 묶어놨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문제만 풀지 말고 여기 나오는 문장들을 혹은 패턴을 모조리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갖고 가셔야 돼. 그러면 하루에 100문제씩 풀 수가 없어. 나도 솔직히 말해서 가장 쉽게 수업하려면 이런저런 얘기 안 하고 하루에 그냥 매일 100문제씩 들려주면 돼. 알겠죠? 그럼 점수는 오른다? 어쨌건 또 오르긴 올라요. 맨날 100문제씩 풀면 안 오르겠어? 오르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다음 달 다시 떨어져. 알겠죠? 매일매일 문제를 많이 풀어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번 달에 당장 일종의 마취 효과는 있는데 다음 달에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향, 즉 조금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분량을 줄이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하루에 가급적이면 하루치의 문제만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월수금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틀치를 몰아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매일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면 안 돼. 알겠죠? 딱 하루치의 분량만 풀어주세요. 알겠죠? 자, 좀 읽을게요. 제가 쓴 말이니까. LC의 경우에는 듣고 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이 없어요. 즉 문제 푸는 데는 금방 시간이 간다는 얘기죠. 알겠죠? 반드시 복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 알겠죠? 문제 풀고 나서부터가 공부라는 거. 알겠죠?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 많이 푸는 걸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채점 후 피드백인데요. 매일매일 복습을 2시간 잡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LC를 2시간 정도 피드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일단 450점 대열에 빨리 합류가 됩니다. 알겠죠? 이 피드백을 하는 방법은 내일부터 파트 1부터 4까지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알겠죠?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지금 오셨잖아요. 그죠? 자, 오늘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일단 내일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RC에서 알아야 될 모든 문법을 1시간에 배운다는 거. 알겠죠? 오늘 우리 수업의 테마는 저가 물러나고 이따가 오시게 될 이정희 쌤의 9구단이라는 수업이에요. 토익 9구단이라는 수업인데 바로 LC하고 RC를 통합하는 읽기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모든 문법, 특히 토익 문법이에요. 알겠죠? 모든 얘기가 1시간 만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반에서 공부하다 올라오신 분들은 혹은 이 수업을 몇 번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듣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처음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의 의견의 상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1시간 동안에 정리되는 게 말이 되나? 하고 놀랄 수 있을 거예요. 쭉쭉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알겠죠? 근데 아마 이해가 반드시 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알겠죠? 다시 한번요. 오늘은 수업 테마가 토익 9구단이라는 모든 읽기에, 특히 토익 읽기에 문법 사항을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알겠죠? 그거 좀 늦게 끝나니까 여러분들 꼭 듣고 가시고요. 자, 그 부분 포인트로 잡고 스타트를 할 때, 자, LC의 경우에는 내일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피드백을 하는 것까지 또 말씀을 추가로 드릴 거고, 동시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까먹지 않으려고 저도 스스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달 8월 30일 날 본 시험에 대한 리뷰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시간상. 알겠죠? 자, 아까처럼 지면으로, 그리고 음원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건 또 내일쯤이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문제집 말고 우린 또 추가로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핸드아웃이 또 추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을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요 문제 말고 또 추가되는 양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 이야기는 왜 제가 안 하냐면 추가 문제를 풀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부터 복습이 끝난 상태에서 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걸 먼저 확실히 하고 싶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것뿐이야. 알겠죠?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 혹은 더 양이 필요하신 사람들은 얼마인지 얘기하시면 문제 푸는 양은 확보를 해드립니다. 알겠죠? 뭐 저희가 복사를 해드리든 아니면 다운로드 받게 해드리든 얼마인지 출처는 있으니까. 알겠죠? 자,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9월 혹은 10월 초, 그것도 아니면 10월 말, 알겠죠? 까지는 끝낼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농담 별로 많이 하지 않고 조금 더 진지하지만 타이트하게, 그리고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하반기 취업 시장이든 아니면 목표하신 과정이든 간에 빨리 끝낼 수 있게끔 아무튼 연구를 많이 해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9월 시험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신 다음에 9월 이후에 10월 초에 공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9월 20일 날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까지 같이 해두시기 바라요. 9월 20일 시험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알겠죠? 금방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주 지나잖아? 바로 9월 20일이에요. 알겠죠? 그지? 알겠죠? 자, LC는 본격적으로 내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